오늘은 중앙첨단소재 IR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고 아주 상세한 계산식을 기반으로 최근 이 회사가 각광받는 이유인 엔캠과의 합작사 EDL의 LiPF6 리튬륨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다시 책정합니다. 특히 혼자 하시기 정말 까다로운 LiPF6 리튬륨 단가에 대한 상세한 계산식을 포함합니다.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수치로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전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서로는 줄이고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도대체가 100% EDL 지분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입니다. 담당자님께서는 100%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시며 아직 EDL의 LiPF6 리튬륨이 초기 캐파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화된 답변을 할 수 없는 단계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에 기사로 나왔던 중앙첨단소재가 EDL 지분을 취득하고 엔캠은 중앙첨단소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LiPF6에서 전해까지 수직 계열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는 사실임이 담당자님 말씀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만금 공장 확장 계획 3단계에 대해 다시 여쭤보았는데 1만, 3만, 5만 톤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3단계로 확장해 나갈 것이고 1단계 1만 톤은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씩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딜레이 되었다고는 하시는데 말씀해주신 내용 자체가 기사에 나온 얘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뭐가 지연된 건지는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중앙첨단소재 측에서 명확히 EDL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던스나 BP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첨단소재 LiPF6 리튬륨은 말씀과 같이 IRA 법안이나 FEOC 규정에 따른 중국산 전해 혹은 관련 소재를 배제하려는 북미 정책에 맞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과 북미 공장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엔캠 쪽에 문의하라고 하시는데 엔캠 IR팀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 내용은 연락이 닿으면 추후에 또 채널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지 못해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화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업 구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자꾸 내부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논란이 있어 여쭤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구체화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창환 부장님께서 1만 톤 리튬륨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재투자도 하는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역시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며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담당자님과의 통화에서는 엔캠 수직 계열화 계획이 사실이며 새만금 리튬륨 3단계 확장 계획의 타임라인 정도를 취하고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LiPF6의 단가부터 중앙첨단소재와 엔캠의 합작사 EDL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폭락한 리튬 판가를 기준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DL 가치 책정에 있어서는 주력 상품인 LiPF6 판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아주 상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좌측 자료는 상하이 금속시장 뉴스에 나온 LiPF6의 최근까지의 판가이며 우측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리튬의 일반적인 판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22년 말에 리튬 자체 판가는 최고점을 찍다시피 했는데 LiPF6는 22년 초에 고점을 찍고 리튬 최고점과 함께 약반등했으나 리튬만큼의 극적인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후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흐름은 리튬과 LiPF6 둘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포스코홀딩스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달러화 기준 최근 LiPF6 최저점은 7.3달러이며 2025년 현재는 8.6달러입니다. 최신 탄산리튬의 판가는 킬로그램당 약 10.5달러이며 제가 탄산리튬을 수산화 리튬과 구분 없이 혼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그 둘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 이후 2년간의 추이로 볼 때 중국 내수 시장에 한정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탄산 리튬의 판가가 킬로그램당 달러로 41달러일 때 LiPF6는 22달러였으며 2025년에 리튬이 약 10.5달러일 때 LiPF6는 8.6달러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 한정된 데이터이고 북미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LiPF6 판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런 가늠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추정값을 획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리튬 판가가 약 20달러인 경우에 LiPF6의 판가는 대략 킬로그램당 12.76달러로 총 10달러, 20달러, 40달러의 판가일 때 계산식에 산입할 리튬이온 판가를 모두 알아냈습니다. 원래 지난 영상에서는 LiPF6 자체가 워낙 공급이 부족한 소재이다 보니 100% 가동을 전제로 잡았는데 이마저도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90%의 가동과 95%의 수율로 총 생산 캐파를 보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3단계까지를 표로 보자면 다음과 같으며 1단계, 2단계, 3단계, 1만, 3만, 5만 톤 계획을 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의 기대 예상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아까 IR 담당자님 말씀을 고려한다면 완공 시점이 2025년, 26년, 27년 순이기 때문에 각각 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1년 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이 이전 제 영상에서의 가정식이며 우측은 이번에 참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낸 새로운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도표에 표시한 보라색은 리튬 자체의 판가이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는 LiPF6의 해당 시점 추정 판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전 계산식에서는 리튬륨 전고점을 기반으로 비례식으로 값을 잡았기에 LiPF6 가격 역시 상당히 높게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고점 기준이 아닌 차트로 보시면 약간 떨어진 봉우리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판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보수적인 추정치로 변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측의 도표만 중점적으로 논할 것인데 이전 영상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넣은 것입니다. 어쨌든 LIPF6 전해질염 회사의 영업이익률 중에서도 낮은 편인 20%를 EDL의 영업이익률로 적용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얼추 보면 아무리 90% 가동까지 적용해서 보수적으로 책정했다지만 리튬 판가가 40에서 50달러 기준으로 5만 톤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면 3배 가깝게 영업이익 값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내수시장의 기준 판가를 아주 철저하게 EDL 리튬이온 판가에 적용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준영 리튬이온의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급 과잉에 중국 내수시장 판가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리튬염의 개별 판가가 많이 낮습니다. 또한 EDL의 리튬염을 이렇게 갖은 고생 끝에 생산해서 중국 시장에 던질 것도 아닌데 중국 LIPF6 단가를 그대로 EDL에 적용하게 되면 가혹함을 넘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LIPF6가 아닌 탈중국을 현실화한 EDL의 LIPF6 리튬염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부여할지가 이 이후 기업가치 책정에 있어 대단히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표를 2개씩 첨부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60% 먹이겠다느냐 하는 말이 선거 때부터 있어 왔고, 바이든과의 신경전에서는 100%, 200%라는 숫자까지 나왔으나 이는 어느 정도 레토릭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관세율은 50% 이하에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좌측은 만약 EDL이 기껏 고생해서 IRA를 우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국 땅에서 만든 LIPF6를 중국 내수시장에다가 전량 던질 경우 EDL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0%이며 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따른 EDL, LIPF6 프리미엄을 50% 이상 현재 시점에서 책정하기에는 좀 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20% 프리미엄만을 책정해서 판매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든 경우의 수에 마찬가지로 20% 영업이익률을 가정하면 우측 도표와 같은 영업이익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 데이터는 모두 현재 가파르게 박힌 중국 내수 LIPF6를 기준으로 하는 밸류에이션 값이며, 우측이 자유준영 리튬염의 프리미엄을 20% 반영한 수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0%가 아니라 더 낮거나 높게 이 수치를 바꾸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을 산출한 후에 영업이익에 따른 시가총액을 멀티플 20배수로 책정해보면 우측과 같은 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점진적으로 북미 EV 시장 개화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늘고 또 그에 따라 리튬 판가가 이렇듯 당초 예상과 달리 천천히 상승한다면 제가 표시한 빨간색 화살표와 같은 움직임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기준 리튬 판가 80달러까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 고점인 80달러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아랫단의 밸류에이션을 오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20%의 프리미엄을 이 시기에서는 사용했지만 이는 대중국 관세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LIPF6는 전해액 핵심 소재로 관세만 피하면 끝이 아닌 것이 FEOC 규정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수지타산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FEOC 해외 우려국 세부조항 규정까지 회피하는 EDL의 리튬염은 관세를 먹은 중국산 리튬염과 만약 값이 똑같다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오늘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리딩이 아닌 공부 관점이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넣으시고 저는 그냥 납득 가능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리튬 판가가 현재 수준으로 그저 박혀서 꼼짝도 않는다는 매우 부정적인 가정을 한다고 해도 북미 공장 캐파까지 확보할 경우 3.8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반적인 글로벌 메탈 판가가 어느 정도 추후에 정상화된다면 새만금과 북미 3만 톤 캐파 구축 이후에는 9.7조 원가량의 기업 가치를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시간이 다소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이며 담당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수익 모델이 정확하게 구체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단기 관점으로 계속 시세를 모니터링 하시는 트레이더와 같은 대응을 하신다면 사실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종합 분석들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트레이더의 타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8만 톤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10만 톤, 나아가 20만 톤 규모까지 LIPF6 생산 캐파를 확장할 것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8만 톤까지 써놨는데 이게 10만, 20만으로 바뀌면 천문학적이고 꿈같은 밸류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히 폭락한 수준의 현재 메탈 판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최근 중앙 첨단 소재가 한 주당 가격으로 6,000원에서 7,000원의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 올해 구축하는 1만 톤 새만금 공장의 가치, 물론 아직 EDL 지분이 50%이기 때문에 약 5천억 원 규모의 밸류를 그대로 당장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당장 현재 가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LIPF6 판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비전으로 볼 때 지금 물려있는 분들께서도 매수가를 뚫고 언제든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전반적인 리튬 판가가 반등해준다면 약 5만원대 혹은 나아가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온갖 프리미엄 기름기를 쫙 빼고도 10만원에 가까운 가치 역시 밝혀진 8만톤의 계획만으로 가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밸류에이션 계산식은 앞선 내용을 보셨듯 가동률도 보정하고 리튬 판가를 심지어는 10달러로 가정했기에 가혹한 산출 근거로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투자 아이디어를 철회할 사건은 저도 직접 통화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중단기 관점에서 너무 심적 고통이 크신 분들께서는 당장 언제 갈지 모르는 2차전지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저명한 월스트리트 트레이딩의 대가들이 소개하는 전략도 함께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과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부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식 자체가 좀 구체적이다 보니 한 두어 번 이상 시청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때려치웠는데 오늘 자료는 채널 페이지에서 무료 주간지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대가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개인주주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